안녕하세요, 시은 형님. 네, 안녕하세요. 아니, 외동을 캐나다를 이렇게 보내셨으니 네. 엄마 아빠가 일을 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허전하고 그러시진 않으세요? 처음엔 좀 물리적으로 네. 떨어지고 허전하긴 했는데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는 네. 공간만 물리적인 공간만 같이 솔직히 아이 아침 학교 보내면 왔다가 학원 갔다 뭐 거의 11시 12시 만나니까 그죠. 같이 있기만 하지 아이를 실질적으로 이제 대화도 못하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오히려 캐나다에 가고 나서 대화가 더 많아졌어요? 대화도 그렇지만 어. 늘 사진 한 장씩 올려주니까 우리 애기 잘 있다는 사진 한 장. 그 사진 한 장이 별게 아니어도 그걸 보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표정, 그렇죠. 어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아이의 얼굴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또 적당히 떨어져 있으니까 보지 않고 너무 자세하게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으니까 큼직큼직한 것만 보니까 그냥 잘한다, 애쓴다, 고생한다. 오래 떨어져 있으니까 새로운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럼요. 그죠? 예. 우리 딸 외동 채윤이를 재발견하게 된 어떤 것을 재발견하셨어요? 그 아이의 또 다른 제가 몰랐던 와, 우리 아이가 이런 점이 진짜 탁월했구나. 잘 글쎄요,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야, 어쨌든 뭐 그건 겸손이라고 보고 네.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를 OSS로 이렇게 처음에 딱 보낸다. 그럴 때는 잘 적응하면 그냥 계속 서양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우셨겠죠, 그런 결정이. 네. 태윤이는 좀 분방한 아이거든요. 자기 주장이나 생각이 좀 또렷하고. 근데 이 분방함이 여기서는 좀 잘 안 먹히더라고, 너무. 그렇죠. 네, 튀어 보이는 그런 거. 그렇죠. 말 잘 듣는 애를 좋아하지 않고. 그렇죠. 네, 자기 주장 강한 아이보다는. 그냥 액면 그대로 하는 아이가 아니고 항상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는 좀 잘 맞아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육 저는 채윤이한테 정말 잘 맞는 것 같고 네. 항상 아빠랑 얘기해요. 이 아이한테 원할 때 필요할 때 목소리를 냈을 때 그걸 들어줄 수 있었고 그 환경을 바꿔준 게 지금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네.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고 모범적이고 이런 한국 애들은 사실 한국을 잘 다니는데 학교를 나름대로 자기 주장도 강하고 독특한 생각을 하고 거기다 또 채연이 예쁘고 이런 여자아이를 혼자 이렇게 보낸다라고 생각할 때 더 많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OSS니까 그러면 보낼 수 있었다? 뭐 꼭 그런 건가요 또? 저는 OSS를 보내기 전보다는 보내서 하나 알아갈 때 훨씬 더 정말 잘했구나,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늘 저는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 보호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일단 핸드폰이나 이런 매체들이 빠지면서 그 시간들을 아이들한테 독서 계속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시간을 되게 밀도 있게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갔다가 와서의 그 시간들이 들어보면은 뭐 하고 이런 것들이 딱 돼 있는 게 참 알차고 밀도 있게 잘 보내는 것 같고 그거를 계속 체크해주고 관리해주시고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라면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들의 노력과 힘이 되게 크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쉽지는 않았겠지만 지금은 그런 루틴을 잘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개성이 있는 채윤이가 캐나다에 가니까 또 다른 잔소리꾼이 있어가지고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저는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제재나 어떤 잔소리가 없이 아이가 그래도
아직은 근데 아니고. 캐나다의 선생님들은 잔소리를 해도 네네. 일방적으로 내 말 들어 그런 식은 아니거든요. 네, 네.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가면서. 네, 맞습니다. 그 진짜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채윤이는 일단은 관리 시니어 중에서 생활담임 선생님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제니스 선생님, 네. 저 선생님 제이슨 선생님은 정말 한번 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네. 제니스 선생님은 소통을 저랑 네. 하고 그 부분에 제 생각을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데, 채연이 가끔가다 통화할 때 보면 제이슨 선생님이 채연이를 굉장히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되게 많이 해줘요. 그래서 채연이가 자존감, 자신감도 많이 좀 다운된 상태로 갔는데 그걸 거의 회복을 했어요. 제이 선생님이 굉장히 인정을 많이 해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이 선생님은 직접적인 컨택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이슨 선생님은 시니어 프로그램 총 책임자이시고 네네. 제니스 선생님은 생활담임으로 아이하고 매일 소통하는 선생님이시고. 채윤이를 너무 많이 칭찬을 해주시고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은 자신감, 자존감을 회복했거든요. 네네. 너무 제이슨 선생님한테 너무 제이슨 선생님 정말 네. 감사해요. 네. 어떻게 표현해서 채윤이한테 채윤아 엄마가 그 선생님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근데 그게 네가 좀 전달을 해줘라. 네. 네, 그렇게. 네. 네. 채윤이가 가 있는 동안 뭐 크게 걱정 같은 건 안 하셨어요?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전혀? 안전하게, 알차게, 외롭지 않게 보낸다라는. OSS를 만약에 누가 중학교 여자아이를 보낸다, 어떤 엄마가. 네네. 그랬을 때 추천사를 한번 써보세요, 말로. 내가 보내본 사람 입장에서. 네. 네. 중학생 여자아이 믿고 맡기세요. 왜? 뭐 얘기를 해보세요. 광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딸아이, 외동 딸아이를 지금 OSS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내고 있는데, 저와 같은 딸아이를 가진 어머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항상 실시간으로 스탠바이해서 늘 챙겨주고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그 도와주는 선생님이 그 사랑과 정성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일을 하면서도 저희 아이가 안전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지라는 그 마음을 문득문득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영어 실력은 물론이고 거기에서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잘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보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곧또래의 여학생 정도라면 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뭐 요 정도 되는 네. 그러면은 이성 문제도 부모 입장에서는 분명히 고민하고 걱정할 수 있는 주제가 돼요. 네네. 그 점에 대해서는 막상 보내보니까 여자아이를 특히 이제 주변에서 남자애들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던가요? 글쎄요, 하다못해 유치원생 애들도 여자친구 있고 남자친구 있고 네. 남자 여자는 솔직히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개인적으로 어느 부모님, 저 또한 그렇고 어떤 부모님 다 마찬가지고 한창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 것도 알아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만 생각하면 저 아이 그런 거 이성 교제 없이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거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설령 뭐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생겼어 그러면 저는 네 할 일을 하면서 그렇죠. 그게 선을 중요한 지키고 거지. 건전한 방식으로 그게 저는 중요한 교제를 거죠. 하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솔직히 한쪽은 늘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은 네, 있지만 네. 그 흐름을 저희는 막을 수가 없고 그렇죠. 다만 건전하게 네 할 일을 해가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제를 그런 하고 부분에 대해서도 네. 거기 현지에 계신 네.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들이 잘 코칭을 해 주십니까? 어머니가 느끼시기에? 부모를 대신해서? 안 된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예 연애는 안 된다? 네.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안 되는 이유는 또 설명을 해 주시겠지. 네, 그렇죠. 네. 공부하는 동안에는 네. 잡념을 갖지 말고 조금만 참아라라고 네. 얘기하시겠지. 그래서 규칙과 규정이다. 네가 따르고 지켜야 되는 게 맞다라고 네. 저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사실 OSS에 있는 동안에는 뭐 흔한 말로 뻘짓할 수 있는 상황 자체도 안 돼요. 네네. 늘 선생님이 같이 계시니까 네. 스케줄 관리하고. 네. 어머니 채윤이의 매일매일 생활을 기록하고 그 선생님하고 소통하는 플래너를 한 달에 한 번씩 받아보시잖아요. 네, 봅니다. 좀 꼬박꼬박 읽어보세요. 요 몇 번은 끝까지는 다 못 읽어요. 양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하죠. 방대해요. 네. 그 얘기는 네. 아이하고 선생님하고 늘 그렇게 소통하고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아주 작은 것까지.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내주시는 그 양이 정말 이렇게까지 다 보여줄 수 있나. 그건 자신감이 없으면 그렇게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주고받는 개인적인 아주 이런 내용조차도 그걸 오픈을 시킨다라는 건.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네. 이거를 좀 보고 계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네. OSS 플래너라고 하는 거를 네. 어머니 입장에서 네.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 뭔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계획, 일주일 계획을 네. 아이가 영어로 이렇게 뭐 해야 되는 생활이든 공부든 뭐든 간에 이제 매일매일 플랜을 짜고 네. 그 플랜에 대해서 실천을 얼만큼 했는지 여부도 매일 자신 스스로 되짚고 평가도 하고 네. 일기도 쓰고 그렇게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 또 선생님이 또 뭐가 부족하고 어떻게 되어 있고 보완을 하고 이렇게 계속 코치를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노트북에서 그쵸, 온라인상에서 네. 계속 예, 주고받고 한단 주고받죠. 말이에요. 예,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는 하루 24시간을 그렇게 쪼개서 어떻게 보내고 이런 플랜을 짜고 하지를 않고 할 수도 없잖아요. 네. 어디 부모랑 아이랑 그렇게 한 경우도 없고. 근데 부모랑 아이랑 그 나이 또래는 네. 대화 자체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 사춘기 때여가지고. 그런데 맞아요. 매일 그 목표 뭐 하루에 책 10쪽 읽기 뭐 하기 그리고 방 청소하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생활과 공부와 그런 어떤 습관과 관련돼서 매일매일 플랜을 짜고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체킹받고 미스난 거 확인받고 자기 주도적으로 또 하고. 네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가 시간이 되게 알차게 호트러 가는 거를 이제는 엄마 나 이거 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선생님하고 대화한 내용 그거를 네, 네. 한 달치를 네. 매달 말에 네. 다 PDF 파일로 만들어서 네. 캡처를 해서 부모님한테 보내드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모님은 몇 월 며칠 24시간을 우리 아이는 어떻게 보냈는지를 네. 그거를 보면 디테일하게 다 보이잖아요. 그쵸, 네.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죠? 정말 대단하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가 한국에서 저랑 같이 살았더라면 네. 그냥 같은 동선의 공간에만 공간에만 있을 있지 뿐이지. 도대체 얘가 뭐를 하는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말해서. 근데 거기 오히려 공간만 멀리 있을 뿐이지 이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다 알 수 있으니까 네. 되게 많이 아이를 알아진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그리고 일기도 너무 좋고요. 일기는 솔직히 저희 때는 보면 안 되는 거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데 이 일기는 어떻게 보면은 글을 쓰면서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네. 방법론일 수도 있고 네네. 나의 성찰에 대한 방법론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다 한 달치를 이렇게 매달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은 보면 어머 얘가 이런 말을 했네, 이런 생각을 했네. 뭐 어떤 날은 디니 선생님이 이제 채윤이가 뭘 해야 되는 걸 못했어요. 그래서 넌 어떻게 됐니?라고 물어보니까 점핑 아웃 오브 더 윈도우더라고요. 오, 창밖으로 뛰어나갔다고. 네. 그래서 참 요놈이 이런 말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네. 지금도 다른 아이들한테 그 말을 좀 잘 써먹거든요. 네. 너 안 돼 있는데 어디 갔니? 창밖 뛰쳐나갔어. 이러면서 네. 그런 재치 있는 것들도 보고 그래서 일기를 저희 세대는 좀 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걸 안 하는데 네.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 실력을 향상을 위한 방법. 채연이 엄마 이것도 네. 있어요. 그게 한국말로 쓰면 네. 이거 딴 사람이 보면 안 되는데 약간 네. 이런데 영어로 쓰면 정직해져.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네. 영어로 쓰면 네, 네. 자기 얘기를 담담하게 쓴다니까. 네. 그래서 이 아이의 그 영어로 쓴 일기도 늘 보고 플랜도 네. 보고 네. 정말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해주시기에는 너무나 바쁘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자신의 어쨌든 열정과 이 혼을 담지 않고서는 맞아요. 그런 자료를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너무 감사했고 저는 이제
액티비티 활동 같은 거 하는 것도 네. 사진 편집하고 올려주시는 것도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드는 일인데 네. 여기서 하나하나 사진을 보고 모습을 보고 그걸 기뻐할 저희 부모님들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편집하고 실시간 올려주시고 그러는 걸 보면 저는 뭐 다른 타 유학원은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어떤 유학원도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좀 근데 그걸 또 이해해 주시는 부모님들도 되게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에게 감사하는 게 이거 자체가 이제 OSS 문화인데 사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니까 그거 되게 고맙죠. 그 굉장한 일이에요. 그런 편집하고 맞아요. 근데 그거를 아주 그냥 일관성 있게 지금까지 해주시는 걸 보면 감사하죠. 감사하고 여기 있을 때보다 채연이를 더 자주 보고 더 많이 알고 더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부모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채연이도 가고 나서 그런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 엄마 보내줘서 고마워 뭐 이런 이야기. 네, 그럼요. 그럼요. 이 아이는 감사함과 고마움을 알더라고요. 네. 그래서 괜찮아, 그런 얘기 그만해. 그러면 엄마가 나를 잘 키워서 그런 거야. 나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길래 그러니까. 고맙다. 그럼요. 그 큰 비용을 들여가지고 보낸 건데. 네. 그런 마음을 가져주는 것도 되게 고마운 거죠. 식사 문제도 늘 그래도 뭐 아침 저녁 점심 대충 부실해도 한 끼는 늘 든든하게 그렇죠. 먹으니까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 중요한 정도가 아니죠. 그죠. 굉장한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게 식사를 늘 또 같이 또 이렇게 먹는 분위기고 하니까. 그래서 외국 가면 뭐 먼 곳에 가면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을까 걱정스러운데 한 끼는 늘 네. 해주시니까. 네, 뭐 홈스테이가 어떻게 보면 좀 일반 생활하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 하수기 개념인데 뭐 잘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긴 한데 늘 일관성 있게 그렇게 다양한 식단을 짜주셔서 아이가 한창 커야 되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 지금도 사실 보내기 전에 부모님들은 뭐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죠? 당연하겠지만. 네. 그렇겠죠. 그렇죠. 특히 또 다 큰 여학생들 보낼 때는 더 큰 고생이죠. 그래서 그런지 OSS는 항상 특히 중고생들 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OSS 애들이 또 되게 착해. 네, 맞아요. 와 있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다 자라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큰 자랑거리인 것 같습니다. 같이 또 여행도 많이 가고 그리고 거기 뭐 진짜 힐링 캠프도 그렇고 액티비티도 그렇고 잠시도 아이가 외로울 틈이 없이 같이 가서 또 경험도 하지만 또 교감도 형성하고 정말 그 1년이 이 아이한테 어떻게 보면은 뭐 공부라는 그런 것들은 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힐링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갔다거나 지연이를 네. 아니면 엄마 아빠가 다 거기로 이주를 해갖고 뭐 캐나다 뭐 2년살이 뭐 이렇게 했다거나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결과가? 지금 이렇게 혼자 갔던 거 하고. 물론 엄마 아빠 같이 갔으니까 뭐 정서적으로야 뭐 어떻게 보면 내 엄마 아빠 있다는 그거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OSS처럼 착착착 공부에 생활 관리, 뭐 관리 이렇게 경험, 체험, 문화 이런 거를 부모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같이 있다, 나 엄마 아빠 같이 있다 이것만 되지 그 이상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비록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엄마 아빠가 빠지긴 했지만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채워주시고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살짝 빠져주는 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채연이한테는. 그럼요. 네. 성장의 계기가 되죠. 네. 너무 자세하게 들여보다 보지 않으니 뭐라 그럴까 칭찬만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애썼다. 오늘도 맞아요.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 잘한다.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늘 칭찬이 입에 붙더라고요. 옆에 있으면 한국에 같이 있으면 참 칭찬이 잘 안 돼. 네, 맞아요. 잘하는 게 많아도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못하는 게 자꾸 보이고. 그거를 자꾸 지적을 하고 또 그거에 상처받고 맞아요. 나도 이제 뭐 사춘기 나이 때가 되니까 또 본인이 잘못한 것을 인정을 또 안 하고 싶고 지적을 받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으면 진짜 발전의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사춘기 때 있는 아이들. 맞습니다. 특히. 맞아요. 네. 그래서
참 채윤이한테 이렇게 OSS랑 같이 1년이란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게 네. 저나 아빠는 항상 참 잘했다, 참 네. 잘한 선택이다라고 저희는 늘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하여간 어떻게 보면 뭐 네. 최근 이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뭐 OSS 비용이 적지 않은데, 네. 근데 거기에 이렇게 1년 6개월 보내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뭐 채연이네도 뭐 어마어마한 부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보냈는데, 음. 그 정말 잘한 것 같은 생각은. 채윤이가 너무 멋지게 잘 그러니까. 이쁘게 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뭐 그런 비용이라는 거를 놓고 갈 수는 없지만 이 아이가 성장하는 시기는 몇 년 잠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빠한테 그만큼을 일단 살아갈 수 있게끔은 저희는 도와주자. 그러니까. 그래서 힘이 닿는 한 그러니까.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환경에서 그렇게 또 다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해야 그 될 것 시기가 같아요. 지나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